아버지의 큰 손이 내 손을 잡아주던 순간,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으면 세상이 안전했어요. 아버지 손은 정말 컸어요. 내 손을 쏙 감싸주셨죠. 길을 건널 때,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, 아버지가 손을 내밀면 그 순간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. 아빠 손 꽉 잡아. 그렇게 말씀하시던 목소리.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. 이제는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아드려요. 병원 갈 때, 산책할 때. 그런데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요? 예전엔 그렇게 크고 든든하셨는데, 이제는 제 손 안에 쏙 들어오세요. 손을 잡는다는 건 말없이 전하는 약속 같아요. 내가 있어, 괜찮아. 이젠 제가 그 약속을 지킬게요. 딸은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하시던 목소리. 괜찮아, 아빠가 있잖아. 그 말이 가장 든든했어요. 어렸을 때 악몽을 자주 꿨어요. 무서워서 소리 지르며 깨면 아버지가 달려오셨죠. 딸은 아빠가 지켜줄게.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. 그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잠들 수 있었어요.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, 친구들과 싸웠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괜찮아, 아빠가 있잖아. 지금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지만 그 말은 아직도 제 곁에 남아 있어요. 사람은 떠나도 목소리는 남는 것 같아요.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. 아버지가 몰래 챙겨주시던 용돈 봉투. 엄마한테는 비밀이야. 그렇게 손에 쥐어주셨어요.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. 생활비가 빠듯했죠. 아버지가 몰래 부르셨어요. 이거 내가 써. 10,000원짜리 몇 장을 손에 쥐어주시며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하셨죠. 손에 쥐어주실 때 아버지 손이 조금 떨렸어요. 당신도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었어요. 친구들이랑 영화도 봤고요. 그때는 그냥 고마웠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. 사랑은 때론 작은 봉투 하나로 전해지나 봐요. 엄마한테는 비밀이라는 말 속에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어요. 새벽에 출근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. 아직 어두운 새벽.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어요. 아버지는 새벽 일찍 출근하셨어요. 제가 자고 있을 시간에 조용히 준비하셨죠. 어느 날 우연히 깨서 봤어요.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시는 아버지. 아직 밖은 어두웠고 아버지 뒷모습만 보였어요.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죠. 문을 여시고 나가실 때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. 그냥 조용히 문을 닫으시고 가셨어요. 그때는 몰랐어요. 그 뒷모습이 우리 가족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. 매일 아침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과 싸우러 나가셨던 거예요. 아버지의 뒷모습은 말없는 사랑이었어요.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 나가시던 그 뒷모습.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신 날, 평생 한 번도 안 하시던 말씀을 그날 하셨어요. 제 결혼식 날이었어요. 아버지랑 단둘이 있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. 저기 따라.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.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한참 만에 말씀하셨죠. 널 사랑한다. 그렇게 어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. 평생 한 번도 안 하시던 말씀이었어요. 아버지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셨거든요. 그 순간 울컥했어요.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고요. 나도 사랑해요, 아빠.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.
사랑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. 하지만 그날 들었던 그 한마디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버지와 함께 걷던 학교 가는 길. 초등학교 입학 첫날. 아버지가 회사 지각하셨어요. 초등학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. 엄마는 동생을 봐야 해서 못 오셨고 아버지가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. 아빠 회사 괜찮아요? 괜찮아. 오늘은 내가 더 중요해. 학교까지 가는 길. 아버지가 제 가방을 들어주셨어요. 무섭지? 응, 조금. 괜찮아. 아빠가 있잖아. 교문 앞에서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죠. 잘하고 와. 아빠 믿어.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회사로 뛰어가시던 게 기억나요. 저 때문에 지각하신 거였어요. 사랑은 때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. 중요한 회의보다 딸의 첫 등교가 더 중요했던 거죠. 그게 아버지였어요. 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 내 사진. 아버지 지갑을 우연히 봤어요. 거기에 제가 있었어요. 아버지가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. 가져다 드리려고 열었는데 구겨진 칸막이 사이에 어린 제 사진이 끼워져 있더라고요.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. 벌써 20년도 더 된 사진인데 색이 바래서 거의 안 보일 정도였죠. 근데 아버지는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. 카드도 돈도 다 빼고 그 사진만큼은 항상 거기 있었대요. 아빠 이 사진 왜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? 응? 그냥 네가 거기 있으니까.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울컥하던지 아버지 지갑 속에 제가 평생 살고 있었어요. 낡아도 바래도 아버지는 절 곁에 두셨던 거죠. 우리 딸이 제일 예뻐라고 하시던 아버지.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았어요. 근데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. 어릴 때 통통했어요. 친구들은 날씬하고 예쁜데 저는 그렇지 않았죠. 거울 보면서 한숨 쉬고 있으면 아버지가 오셨어요. 왜 그래? 아빠 나 안 예쁘지? 그러면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. 무슨 소리야? 우리 딸이 제일 예뻐. 아빠 눈에만 그렇지. 응, 아빠 눈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. 거짓말 같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. 이제 알 것 같아요. 아버지 눈에 비친 나는 정말 그랬던 거예요.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.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제일 아름답게 보이나 봐요. 아버지 눈에 비친 나는 정말로 예뻤던 거죠. 아버지가 아파도 괜찮은 척 하시던 모습. 아빠는 괜찮아. 얼굴에 고통이 보였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요. 병원 다녀오신 날 얼굴이 안 좋으셨죠. 아빠 괜찮으세요? 응, 괜찮아. 그렇게 웃으시려 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. 아프신 게 보였거든요. 병원에서 뭐래요? 아무것도 아니래. 걱정 마. 근데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. 걸음도 평소보다 느리셨고요. 저한테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. 딸이 걱정할까봐 아프셨어도 괜찮은 척 하신 거죠.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.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 강한 척하게 되나 봐요. 아버지의 괜찮아는 괜찮지 않아도 하시는 말이었어요. 처음으로 아버지께 안겨 울었던 날. 힘들어서 아버지께 전화했어요. 달려오셨어요. 첫 시련이었어요. 너무 힘들어서 집에 전화했죠. 엄마가 받으셨는데 갑자기 아버지로 바뀌었어요. 딸아, 무슨 일이야? 목소리가 달랐어요. 진지하셨어요. 아빠 힘들어.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차를 몰고 오셨어요. 만나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.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. 괜찮아. 다 괜찮아질 거야.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죠.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. 말씀은 별로 없으셨지만
그 품이 따뜻했어요.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그 품만큼은 단단했어요. 처음으로 안겨 울었던 그날, 아버지도 같이 우셨던 것 같아요.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손길,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. 그게 아버지의 언어였어요. 시험 공부하다 지쳐서 엎드려 있으면 아버지가 지나가시다 멈추셨어요.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. 열심히 했네. 그 한마디와 함께 손길이 따뜻했어요. 힘들 때마다 그랬어요. 울고 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괜찮아 하셨죠. 아버지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그 손길 하나로 다 전해졌어요. 이제 아버지 머리를 제가 쓰다듬어 드려요.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아빠 수고했어요.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랑은 때론 손길 하나로 전해져요. 말보다 더 확실하게, 따뜻하게. 아버지의 손길을 이제는 제가 돌려드려요. 주제 12 아버지의 빈 서재에 남은 책 한 권.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.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.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. 대부분 역사책, 경제서적이었죠. 그런데 책장 구석에서 낯선 책 한 권이 보였어요. 딸아이 키우는 법. 표지가 낡았어요. 책을 펼쳐보니 밑줄이 빼곡했어요. 딸은 아빠의 말투를 기억한다. 그 문장 밑에 진하게 줄이 그어져 있고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. 조심하자. 다른 페이지에도 메모가 많았어요. 사춘기 딸 거리 두대 멀리하지 말 것. 칭찬을 더 자주.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하셨던 거예요. 날 키우는 방법을.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셨어요. 딸 키우는 법을 배우면서 함께 자라셨던 거죠. 그 책에 아버지의 사랑이 다 있었어요. 아빠 미안해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표정. 제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. 대학교 때였어요. 아버지랑 크게 다퉜어요. 제 진로 문제로 서로 목소리를 높였죠.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심했어요. 아버지는 날 걱정하신 건데 제가 너무 반항했던 거죠. 용기 내서 아버지께 갔어요. 아빠 미안해요. 그 순간 아버지 표정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니야, 아빠가 미안하다. 내가 뭘 미안해.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.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. 제가 사과했는데 아버지가 우셨어요. 그게 아버지였어요. 부모는 자식 앞에서 절대 자기 잘못이 아니어도 미안하다고 하나 봐요. 그게 사랑이니까요. 결혼식 날 아버지와 함께 걷던 버질로드. 내 팔을 잡은 아버지 손에 힘이 없었어요. 결혼식 날이었어요.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. 버질로드는 짧았는데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. 아버지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어요. 일부러 천천히 걷고 계신 것 같았어요. 손에 힘이 없었어요. 떨리고 있었거든요. 중간쯤 왔을 때 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셨어요. 행복해야 한다. 목소리가 떨렸어요. 신랑 앞에 도착해서 제 손을 건네주실 때 아버지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. 보내기 싫으신 거였어요. 아버지에게 딸을 보내는 건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나 봐요. 그 짧은 버질로드가 아버지에겐 이별의 길이었던 거죠.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시계 하나. 시계는 멈춰 있지만 버릴 수 없어요.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시계예요. 기계식 시계라 태엽을 감아야 했죠.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 시계를 차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.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시계도 멈췄어요. 태엽을 감아줄 사람이 없으니까요. 버려야 하나 생각했어요. 근데 못 버리겠더라고요.
가끔 꺼내서 귀에 대요. 움직이지 않는데 똑딱똑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아버지가 차고 계셨을 때의 그 소리. 시계는 시간을 재는 물건이지만 이제 이 시계는 아버지 그 자체예요. 시간이 멈춰도 괜찮아요. 아버지는 여기 남아 계시니까요. 물건은 때로 사람이 되나 봐요. 멈춰 있어도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. 아버지의 시계는 그렇게 제 곁에 있어요.